최근 결성된 김진태 의원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사퇴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5.18 민주화 동지회도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김진태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춘천 시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택사업 경기 실적이 5개월째 바닥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춘천역에서 일제에 의해 사라진 춘천 2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사진전이 오늘 개막해 3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결성된 김진태 국회의원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촛불 집회 등 강력한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 동지회도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은 김진태 의원 관련 시민단체와 인터넷 반응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시청 앞 광장. 5.18을 폄훼하고 모독한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을 추방하자는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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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동문회 등 5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 때보다 참여단체가 20곳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춘천에 국회의원이면서 헌법기구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운동본부는 춘천 시민들에게 김진태 의원을 규탄하는 개인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아 시내 곳곳에 게시하며 사퇴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의 망언과 망동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오후 6시 반부터 이곳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강원 지역 5.18 민주화 동지회는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라는 지위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평가된 결과인데 김진태 의원이 이를 폄하하는 공청회를 열고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사과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자신이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이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반발이 전국은 물론 춘천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상의 반응을 짚어봅니다. 김진태 의원은 물론 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춘천 시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는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면 일정 요건을 갖춰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입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춘천 가기 싫더라. 춘천하면 김진태가 생각난다. 춘천 시민 여러분, 김진태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일부 김진태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과 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춘천을 비난하는 반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춘천 대표 음식인 닭갈비를 먹지 않겠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오고 김 의원에 대한 사퇴와 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현행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 현재 여야 의석 분포로 보면 한국당에서 15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해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여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아마 이제 탄핵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민 소환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 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교육자치단체장은 주민 소환제가 적용되지만 국회의원은 쏙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황영철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이 이미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2년 넘도록 잠자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이번 주부터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됩니다. 화재 발생 50여일 만인데 원주시의 늑장 대응으로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 화재로 가게가 불타 영업을 할 수 없다 보니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등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피해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도했지만 연체 이력 때문에 거부됐습니다. 결국 월세가 밀려 살던 집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일정 나왔으면 저희가 빨리 움직여지고 또 빨리 움직이면 모든 게 순조롭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걸리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올해 초 비슷한 화재를 겪은 전남 목포가 열흘, 울산은 일주일 만에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취재 결과 원주시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원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화재 이후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생활안정 지원만 준비하다가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불이 난 지 4주가 다 되어서야 강원도에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도에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늦게 캐치한 부분도 있어요. 다른 시 사례를 보고 나서 확인한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네. 그마저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분류하지 않고 요청하는 바람에 보름가량 시일이 더 걸렸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번 주 안에 일부 피해 상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원이 늦어지면서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 의회가 석탄 발전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 최근에 건설된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동해시의 석탄 발전소는 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에다 석탄 운송 과정의 날림먼지까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압 전선과 송전 철탑도 문제입니다. 거미줄 같은 전력망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동해시 의회는 전력 공급을 위한 이런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한전에 건의했습니다. 전선 지중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화력 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와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절규를 동해시민의 대변이자 대의기관인 동해시의회는 처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부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 옹진, 보령 등 7개 지자체는 석탄 발전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발전 지원금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화력발전소 지자체와 연대하여 앞으로의 공동 번영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모색하고 관련 지자체들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협의회를 구성한 뒤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함께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영서 남부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차차 강원도 전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춘천과 철원 등 영서 중북부와 산지에 2에서 7cm, 원주 등 영서 남부 지역에는 많게는 10c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눈이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린 비나 눈으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SOC 축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건설업계의 공사 금액이 1년 사이 3,5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종합건설사 530개 회사의 건설공사 기성액은 2조 5,895억 원으로 2017년보다 2,630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조사 결과 지난해 2,108개 전문건설사의 실적은 1조 2,565억 원으로 2017년보다 876억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사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전문건설사 수가 61개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주택사업 경기 실적이 5개월째 바닥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원도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36.3으로 전망치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주택사업 경기지수는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로 100 이상이면 사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강원도 실적치가 전망치를 밑돈 것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입니다. 강원도의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도 63.6으로 부산, 충남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강원연구원과 춘천시는 오늘 제2경춘국도와 춘천시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강원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제2경춘국도 건설에 따른 서울 춘천고속도로와 국도 46호선의 교통량 변화와 지역발전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춘천 도심의 교통 수요까지 분산하기 위해서는 제2경춘국도 춘천시 서면 용산리, 당림리 간 외곽 순환도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레고랜드 개장 이후 예상되는 춘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레고랜드와 서면 간 연결 교량 건설도 제시됐습니다. 강원도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부터 3월 1일까지 춘천역에서 일제의에 사라진 춘천 2궁의 역사적 의미 사진전을 엽니다. 춘천 2궁은 나라의 변고를 염려한 고종의 명으로 1890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 일제의에서 신사가 건립되고 일부 전각이 불에 타 현재는 조약로와 위봉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사진 30점을 제공한 춘천역사문화연구회는 일제가 자행한 민족 말살 정책을 기억하고 강원도의 역사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 B씨의 병실을 방문해 조합원 명부 일부를 요구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춘천의 공립단설유치원 2곳이 신설됩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춘천 삼청동과 동래면 학곡리에 각각 가칭 오니유치원과 학곡유치원을 2022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오니유치원 부지는 5,137제곱미터에 지상 3층, 학곡유치원은 부지 9,598제곱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각각 조성됩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와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한 총 12개 학급 21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도내 초교 17곳과 중학교 3곳 등 모두 20곳이 올해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없거나 1명인 초교는 35곳으로 지난해 29곳보다 6곳이 늘어났습니다. 신입생이 없는 초교는 영월, 인제 각각 3곳,
양양, 홍천, 정선 각각 2곳, 삼척과 횡성, 양구 각각 1곳 등 총 17곳입니다.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지난해 한 곳에서 올해 삼척 장호중, 홍천 내촌중, 영월 상동중 등 총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천군은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올해 중고교 신입생부터 교복 구입비 100% 지원에 나섭니다.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한 중고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학생이 대상입니다. 지원되는 교복은 동복과 하복 한 벌씩입니다. 신청자들에게는 강원도 교육청이 고시한 학교 주간 구매 상한가 이내 구입 가격도 지원합니다. 지난해 학교 주간 구매 상한가는 동복이 21만 4,490원, 하복은 8만 6,680원이어서 지원 금액은 학생당 3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인제군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제군은 올해 17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별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설치 희망 지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자부담 없이 마을 단위로 피해 예방 시설인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상지를 이달 중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농가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최대 80%를 야생동물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